파프리카와 토마토 같은 시설 원예 작목들이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해 농사짓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데 시설 원예 정책을 서둘러 손질하지 않으면 내수도 수출도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페이퍼코리아 개발 이익금과 관련한 특위 구성을 보류하는 대신 군산시와 회사 측에게 영세상인들을 위한 상생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카지노가 포함된 새만금 복합리조트의 정책 토론회가 열려 찬반 의견이 뜨겁게 맞섰습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대한 증액을 해도 올해보다 소폭 오른 6조 2천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3당이 앞다퉈 약속했던 예산 증액은 말잔치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비닐이나 유리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량이 늘면서 해마다 가격은 계속 하락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원예 집중 취재, 먼저 정원희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장미를 재배했던 박정든 씨는 지난 2013년 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했습니다. 엔저로 수년째 장미 수출이 어려움을 겪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첫 해 반짝 재미를 봤던 토마토 역시 경기 침체와 수입 과일에 치여 줄곧 내리막길 신세입니다. 2013년에는 1kg에 2,200원 선이었던 연평균 토마토 출하 가격이 해마다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는 또다시 작목 전환을 고민해야 할 상황. 연준 평균 가격이 1,5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토마토도 생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시설 원예에서 가장 고소득 작목으로 꼽히는 파프리카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원도 생산량이 크게 늘어 값이 급락하자 올해는 전국적으로 1,000톤을 폐기했습니다. 강원도 걸 우리는 최고 무서워라 하죠. 그러니까 그쪽에는 너무나 많은 양 갖고 시장을 흔들리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는 면적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추세적이라는 겁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파프리카 가격이 2014년보다 20% 떨어졌는데 하락폭이 25%가 되면 전라남도, 30%가 되면 전북 농가들이 차례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향후에 전라북도 쪽의 파프리카 가격이 30%대까지 하락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시간 문제일 것이다. 한동안 고소득으로 촉망을 받던 시설원예가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 때문에 수출을 늘려 소비처를 분산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주요 수출국인 일본도 자체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설 원예 정책을 서둘러 손질하지 않으면 내수, 수출 모두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1헥타르의 유리온실 건축비는 대략 30억 원. 농가들은 대부분 15억 원은 정부 보조금으로 나머지 15억 원은 은행 담보로 조달했습니다. 시설 원예가 더 이상 어려워지면 자칫 수십억짜리 빚쟁이가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비 수준에서 경쟁력이 없는 산지들은 빨리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구조조정 문제고요. 두 번째는 수요 확대 대책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타 작목 전환 시 풍선 효과처럼 연쇄적으로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파프리카의 4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일본 시장의 변화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리온실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 일본 최대 시설원예 생산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도내 최대 수출 영농법인들조차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더욱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기가 어려워지면 내수에서 또 공급 과잉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도내 대표 파프리카 수출법인인 농산무역은 우리 시설 원예 단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물류비와 생산비가 많이 든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시장의 변화에 맞춰 우리 정부 정책도 하루빨리 규모와 단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형태의 계속적인 정책으로 간다면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한 5년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과잉과 수출 시장의 변화 속에 이제 시설 원예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7, 8월 중 전북 경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 4분기에 이어 여전히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측면에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2, 4분기 대비 약보합으로 파악됐고 수요 측면에서 소비는 약보합세, 건설 투자는 소폭 감소, 수출은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감소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건설 투자의 경우 주택 부문은 공급 과잉 우려와 전주 군산의 미분양으로 당분간 부진을 이어가고 수출 분야는 음식료품과 반도체 등의 수출 증대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도 전북 예산이 5조 8,57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을 해도 6조 2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지방비 분담을 요구한 데다 여야 3당이 약속한 큰 폭의 예산 증액이 말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 예산으로 5조 8,57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은 넉 달 동안 국회를 설득해 6조 2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수치만 보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내년에 6조 2천억 원을 확보할 경우 예산 증가율이 2.3%로 올해 예산 증가율인 0.7%보다 조금 오르는 셈입니다. 60대 핵심 사업을 선정해서 국회 단계에서 6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4년 연속 6조 원대에 머물 국가 예산은 실망스럽습니다. 이달에 3당 대표들이 모두 전북을 찾아 큰 폭의 증액을 약속했지만 말뿐입니다. 아직도 저희가 보기엔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당이 앞으로도 전라북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예산에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지리산 덕유산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부창대교 건설,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과 새만금 사업 시범지역 조성도 정부 예산안에서 영원입니다.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계속 요구하고 3당의 예산 확보 노력이 말뿐에 그치면 전라북도 국가 예산은 큰 폭의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오는 2018년에 익산으로 이전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을 추진한 결과 오는 2018년까지 익산시 송학동의 옛 국립식량과학원 부지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전이 완료되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기관들이 전북의 농업을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두 6,000세대가 들어서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본격화합니다. LH가 시행하는 완주 삼봉지구는 우미건설이 시공을 한 뒤 공동주택 필지로 공사비를 받는 대행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020년 8월까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6,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신설되는 완주 소방서를 비롯해 완주군 보건소와 상하수도 사업소 등의 공공기관과 공공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 주민이용시설이 설치됩니다. 군산시의회가 페이퍼코리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전 계약 때문에 개발 입금을 한 푼도 받기 어렵게 됐다며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페이퍼코리아와 군산시의 상생 방안을 요구하며 일단 특위 구성을 보류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 부지입니다. 롯데 아울렛은 군산시의 건축 허가만 남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으로 얻게 될 개발 이익금만 1,6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모두 공장 이전 비용으로 들어가 군산시는 개발 이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군산시 의회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주에 특위 구성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사 비용으로 다 쓰고
거기에서 일부분 남은 것은 군산시와 페이퍼가 나눠 갖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산 시민을 속인 것이고 의회도 속인 것이고 다 속인 상태. 군산시의회는 그러나 군산시의회와 페이퍼코리아에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상생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요구하며 일주일 만에 특위 구성을 보류했습니다. 특위가 가동되면 이미 시작된 아파트 공사와 롯데 아울렛 이전 등 모든 개발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아파트 입주 예정 주민과 개발을 기대한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놓을 대책을 보고 특위 가동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은 이익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산시가 51대 49로 나누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18만 평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3분의 1이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군산시의회가 만족할 만한 대책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파트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카풀 차량과 장기 주차가 금지됩니다. 전라북도는 1,2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카풀 차량과 장기 주차, 그리고 오부제를 어기는 공무원들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매일 아침 8시 이전에 일반인 차량의 출입을 통제시키는 방법으로 카풀과 오부제를 어긴 차량의 진입을 막고 밤 10시가 넘도록 주차된 차량을 찾아 이동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청 주차장의 유료화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립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찬반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건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를 함께 주최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서명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는 복합 리조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감을 해주셨고, 오늘 리조트 사업도 오늘 김관영 의원이 주도를 하고 제가 공동으로 하지만 제가 뒷바라지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손뼉을 맞추게 되면 훨씬 큰 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어진 토론회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 찬성 측은 관광객과 수익이 크게 늘어난 싱가포르를 사례로 들며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자는 일단 배제가 돼야 되겠다. 국내 자본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민간 자본보다는 공공 자본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은 유일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사례를 볼 때 도박 중독 등 폐해를 막을 수 없고 국부까지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대효과 23조 원 얘기를 합니다만 정부 자료에 의하면 도박 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이것들을 치유하는 데 들어가는 우리 국가의 비용, 사회의 비용을 약 78조 원 정도 잡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복합 리조트를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들을 어떻게 먼저 해소할 것인가. 지난 17일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찬반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해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전주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전북대, 순창군 장류사업소 등 4개 기관과 협의체를 꾸리고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한국문화재단과 전통문화대학교 등 7개 기관을 협의체에 추가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전주형 로컬푸드인 전주푸드 공급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송천동에 전주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데 이어 최근에 효자동과 종합경기장에 235 직매장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동물원의 전주푸드 식당 1호점도 열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원광대학교 창업꿈나무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창업 동아리 선발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원광대학교 창업꿈나무센터는 고등학교 10개 팀, 대학교 10개 팀 등 모두 20개 팀을 선정해 창업 역량 교육과 기업가 도전 정신, 그리고 창업 실전 교육을 펼칠 예정입니다. 선정된 20개 팀은 동아리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성공한 청년 창업 CEO 특강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여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전주에 있는 한 찜질방 여탕에 들어갔다가 놀란 여성들이 나갈 것을 요구한 뒤에도 입구에 설치된 거울로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 26도, 전주 24.5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14개 모든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2에서 5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강풍이 계속되겠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